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시간 되게 빨리 가죠. 그래서 뭔가 한 거 없는데 뭐 빨리 간 것 같아요, 그죠? 뭐 아예 불타는 뭐 금요일 나오고 그지? 그래서 이제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그냥 재밌게 그냥 즐기세요, 그죠? 그다음에 아까 문제 같은 거 풀었었죠, 그죠? 그래서 아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여기 있어서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도 별거 아니구나. 나도 문제를 맞힐 수 있구나 해서 자꾸 이렇게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재밌습니까? 6과목 중에서 제일 재밌는 과목이 어떤 거? 또 왜 그래 또, 그지? 다 알아봐야겠어. 민법에도 민법이라 그럴까봐. 그래서, 그냥 재밌게 그냥 다음에도, 좀 다음에도 뭐 재밌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궁금한 거 봐야지. 이 개론이 왜 개론인지 아세요? 괴로워서 개론이래요. 개 같은 학문이라서 괴롭고, 학교는 학을 때는 개 같은 학문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면서 무슨 개발의 위험 같은 거를 의뢰인이 와서 개발의 위험에 어떤 위험이 있으면 그걸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죠? 학문이니까 그냥 어차피 1차 과목이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좀 약간 넘겨보시면은 51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또 심각할 때는 심각해야 되니까 516에 가시면은 거기 밑에 보시면은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았죠? 무슨 분석? 경제 기반. 거기 보시면은 따라서 입지계수. 입지계수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 좋아하시죠? 그럼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계산 해드릴 텐데 1, 2월 달에는 계산은 제가 해드리는 건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LTV, DTI 있었죠, 그죠? 이런 것 그래서 이제 가는데 경제 기반 분석이에요. 경제 기반 분석. 그래서 아까 제가 어느 지역을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기반 산업이 없어야 돼요. 기반 산업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맞나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할 때 2000시에 하이닉스 반도체를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 지금 어딘가 특정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120조를 투자해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 지역이 그냥입니까? 고용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럼 부동산 수요도 어떻게 돼요? 땅값도 거기다 땅을 사야겠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산업은 기반 산업이에요. 기반 산업. 근데 2000이 이 기반 산업이 생기자마자 그냥입니까? 고용 인구가 늘어납니까? 부양 가족 수도 늘어나죠. 이 기반 산업이 수출 산업이에요. 그럼 안에 식당도 안 늘어날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나고 뭐 도서관 여러 가지 뭐 목욕탕이 또 여러 가지 있죠. 이 안에 있는 거를 비기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비기반이 잘 돼야 돼요? 기반이 잘 돼야 돼요? 비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경제 기반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역 경제, 그 위에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죠. 여기 지역 경제 분석에서 기반 산업을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근데 이제 입지 계수라는 게 나와요. 무슨 계수가 나온다? 입지 계수. 얘가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계산 문제를 풀 텐데, 자, 전국이 중요해요? 그 지역이 중요해요?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대구가 만약에 섬유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섬유 구성비로 봅니다. 이제 구성비로 볼 수 있고 인구율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전국의 섬유 구성비가 좀 낮겠죠. 그러면 이제 본다면 대구의 섬유 구성비가 20%고 전국이 10%라면 자 얘가 1보다 커야지만 기반 산업이 되거든요. 그럼 2라는 것은 1보다 크죠. 비기반이에요, 기반이에요. 자 1보다 작으면은 기반이 아니죠. 비기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LQ가 1이면 자급자족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네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데 자, 이제 이따가 계산을 가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전국이 올라간다. 그 지역이 올라간다. 지역. 고용자 수를 따질 수도 있어요. 전국이 내려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전체 산업 중에서 그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대구가 100명 있는데 섬유에 20명이다. 그럼 20%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1000명에서 100명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10%가 되니까 2니까 1보다 크죠? 가볼게요. 자, 박스에 보시면은 핵심 꼭꼭에 입지계수라는 게 있나요? 이게 계산 문제가 3,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경제 기반은 기반 활동이 있고 비기반이 있는데 밑에 가시면 입지계수라는 게 있죠. 전국 대비 특정 지역에 특화된 그 산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지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박스를 보시면 전국이 올라가요? 그 지역이 올라가요?
그 인구 대신에 산업의 산산액이나 소득을 사용할 수도 있죠. 오른쪽 LQ가 1보다 크면은 비기반이다, 기반이다. 작으면 비기반이죠. 같으면 이제 평균으로 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급자족한다는 거고, 경제기반 순서는 아직 보지 마세요. 15일 때하고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그러면 넘기시면은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넘기시면은 계산 문제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풀어드릴 테니까. 자기나죠, 그죠? X산업이에요. 무슨 산업이다? 그럼 X산업이면 자 박스를 보시면 A, B, C, D를 다 구해야겠죠. 얘기 좀 해주세요. 지역이 올라가요? 자 전국이 올라가요? 그 지역이 올라가요? 그럼 A 도시라는 게 있죠. 근데 여쭤볼게요. 자 전국은 그냥입니까? 전국은 다 같습니까? 같아요. 얘기해보세요. 틀리다 같다? 같아요. 그럼 전국은 어떻게 되냐면 전국으로 가시면 오른쪽 전국 있어요? 그럼 전체가 6250에 3350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0.536이 53.6%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지금 전국은 다 같습니까?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려면 이 숫자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지만 1보다 큰 거죠. 대충 해봐요. 그러면 자 A로 가볼까요? A로 가시면은 지금 1000에 400이죠? 대답해야 답 넘어가요. 맞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1000에 400이라는 자체는 0.4잖아요. 얘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으니까 얘는 아니겠죠. 지금 뭐 하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LQ가 1보다 큰 거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B로 갈까요? B는 얼마에 얼마죠? 자 2000에 얼마죠? 1200이라고 돼 있어요. 자 계산기 없으니까 0.6이에요. 계산하면 얼마다? 그럼 0.6은 그냥입니까? 이 수치보다 높습니까? 그럼 얘는 1보다 크다는 얘기죠. 얘기해야 답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럼 C도 얼마에 얼마예요? 1100에 650이라고 돼 있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1100에 650은 0.565가 되겠네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0.565라는 건 그냥입니까? 얘보다 큽니까? 그럼 BC가 LQ가 1보다 크겠죠.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D로 갈게요. 지금 달 따라오고 계셔요. 지금 물론 이걸 알아듣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D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2100분의 얼마죠? 1100이라고 돼 있죠? 그런가요? 그럼 2100분의 1100은 밑에 해설해 보시면 0.524가 떨어져요. 그럼 0.524는 그냥입니까? 0.536보다 작습니까? 1을 넘지 않겠죠. 이렇게 가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일단은 하나씩은 밑에 해설을 보시고 다 한 번씩 구해 보셔야 돼요. 그죠? 구해 보신 다음에 그냥이다 전국은 다 같다. 그러면 전국에 0.536을 구한 다음에 그거보다 큰 거를 골라내시는 게 빨리 골라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 갔어요? 그럼 1보다 큰 거는 B하고 C가 되죠? 근데 문제는 다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겠죠? 괜찮다고 해야 통과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내가 구할 수는 없는 거야. 요령을 알려주는 거지. 다시 할게. 그냥이야 전국은 같아. 그럼 0.536보다 그냥이 돼 커야 돼. 큰 걸 선택하는 게 빨리 선택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와요. 이해하셨죠? 근데 각각 LQ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한 번은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할게. 자, 그냥이야 그 지역이 올라가. 전국이 내려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제가 3, 4월 달에 또 한 번 더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 2월 달에 했던 계산 문제는 그냥 돼요. 반드시 풀어야 돼요.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깁니다. 넘기시면 521페이지로 갈게요. 자, 521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민간의 개발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 택지 개발을요. 공공만 할까요? 민간도 할까요? 민간도 하죠. 그래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에요.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근데 이 저자분이 책은 잘 쓰셨는데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네 가지. 나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3, 4월 달에 뒤에 있는 기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때 그래서 자체 사업. 그럼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요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고. 자, 넘기지 말고 나중에 보세요. 그 다음에 따라서 지주 공동 사업.
지주 공동사업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이 신탁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 개발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신탁 개발이 있고요. 컨소시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 방식 네 가지 방식이 있다고 나왔어요. 컨소시엄 방식. 자, 들어갑니다. 자, 자체 사업은 넘기시면 자체 사업이 어디에 있냐면 이 저자가 자체 사업은 그 523페이지로 가시면은 523페이지 가시면 8번에 양가로 8번에 가시면 자체 개발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여기서부터가 나오셔야 돼요. 체크하셨죠? 그럼 자체 사업 방식은 자체 개발 사업 방식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제공하고요. 토지도 제공하고 지가 자금도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하죠. 그럼 사업 수행 속도가 느릴까요? 빠를까요? 빠르고요. 여기는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 토지 소유자가 해요. 그럼 여기는 개발업자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다시 갈게.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523페이지에 자체 개발 방식 보고 있어요? 여기에 개발업자 등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버려요. 무조건 틀려요. 다 토지 소유자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 그러면 1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기획하고 자금도 조달했죠.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요. 그럼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양호하고 자체 사업이 적합하다. 3번 자, 개발 사업의 이익도 다 누가 먹어? 개발업자가 먹는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사업 추진도 가능하며 사업 수행 속도도 빠르죠. 근데 그냥입니까? 위험성도 높습니까? 높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 저자가 여기는 지금 안 표현했는데 따라해봐요. 지주 공동사업. 그 대표적인 게 좌측에 보시면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 기주 공동사업이 대표적인 게 등가 교환 방식인데 들어보세요.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등가 교환 방식. 자, 아까는 그냥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다 있습니까? 근데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를 줄여서 제가 그냥 토소라고 할게요. 그럼 토소는 뭘 줄임말이다? 토지 소유자. 그래서 자금을 개발업자가 돼요. 그러면 자, 이 토지 소유자를 지주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한다? 그럼 지주 혼자여서요 공동사업을 했어요. 그럼 자금을 댈 수 있죠? 그럼 얘가 만약에 40억을 댔고 얘가 60억을 댔다. 자, 한번 바꿔봅시다. 얘가 40억, 얘가 60억. 그러면 같은 가격으로 그냥 돼요. 교환을 해줘야 돼요. 교환을 해줘야 되죠. 맞나요? 그럼 나중에 얘가 60%, 40%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따가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나옵니다. 그럼 공사비를 그냥요 대물로 변제해요. 변제해서 자, 우리가 건축물 일부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건축물 일부로 야, 너 그러면 건축물 너 요거 40%만 가져가. 이런 것은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공사비를 분양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해요. 분양금의 수익금, 분양금 지급형. 자, 나중에 그냥입니까? 분양을 합니까? 그러면 100억보다는 높게 분양을 해야겠죠. 200억으로 분양을 해서 2배 먹었어요. 그럼 얘가 60%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120억을 먹고 얘가 40%를 먹으니까 80억을 먹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분양금 받아서 줍니까? 그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분양금을 준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게 무슨 교환 방식이다? 등가 교환 방식이에요.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은 개발업자가 나눠 먹은 거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여기는 수수료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이 개발업자가 그냥요 지분을 공유한 거예요. 지분을 공유한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세요.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요게 또 지주 공동사업에 들어가는데 자, 넘겨보시면 사업 수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 위탁이라고도 하고, 자, 이걸 우리가 지주 공동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자, 토지 소유자가, 토소가 소유권을 이전 안 해요. 소유권은 이전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하지 않고 개발업자한테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받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제공하고요. 갑토리가 자금도 지가 직접 조달해요. 그럼 모든 것을 토지 소유자가 하죠. 얘기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신탁법에 의해서 이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이걸 수행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한테는 위탁 방식이고 얘한테는 수탁 방식이죠.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개발의 노하우를 받고 그냥요 수수료를 먹죠. 그러면 자욱해요. 자, 아까 이 지주공동사업에 등가교환은 개발업자가 수수료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지분을 공유했죠. 얘기하세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먹습니까? 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얘는 수수료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수수료 나오고 뭘 공유하지 않아요? 지분을 공유하지는 않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할게요. 중간 점검을 할게요.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니까. 일단 사업 수탁 있어요? 사업수탁 찾으셨어요? 그럼 사업수탁은, 자, 사업수탁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 기획, 건물의 설계, 완공, 관리, 운영까지 사업 시행 전반에 개발업자한테 수탁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개발업자는 사업을 대행해서 업무만 수행해줘요. 사업 전반이 토지를 누구 명의로 합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가죠. 그럼 사업 수탁 방식의 주체는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가 되고, 그럼 일반적으로 개발 자금의 조달과 변제는 토지 소유자가 담당하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기획, 분양이나 임대에 대해서 개발업자가 대행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 사업의 운영 성과는 모두 토지 소유자한테 기속하고 개발 지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얘는 그냥요 수수료만 먹어요. 그럼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 대행하고 수수료만 취한다고 되어 있나요? 대답해 주세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 이후에 토지 소유권은 아무런 변동이 없죠. 소유권은 안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6번에 가시면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탁하고 수수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토지 신탁과 좀 우리가 유사하지만, 밑에 가시면 3번에 등가 교환 방식 있죠. 자, 얘는요.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개발 자금을 부담한 다음에 그 자금의 투입 비율을 출자비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지분을 공유합니까? 그럼 얘는 수수료 나오면 돼, 안 돼요? 자,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과 달리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개발 자금을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 일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자, 어렵지 않아요? 밑에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라는 게 있나? 자, 이건 대물로 줘요? 분양금 수익금으로 줘요? 수익금으로 주고 좌측에 공사비 대물 변제이라는 게 있나? 그러면 대물 변제예요. 좌측 비교 조그만 것이. 이건 수익금을 주는 거야? 대물로 주는 거야? 건축물로 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신차지 방식은 아직 보지 마세요. 이것도 지주공동인데 최근에 안 나왔습니다. 투자자 모집형은 아까 신디케이트가 조합원들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죠. 그래서 투자 수익에 대한 지분을 주고요. 컨소시엄은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두 번째 줄에 법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돼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제가 할게요. 소규모입니까? 대규모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연합법인이에요. 법인간이죠.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 법인간이다, 법인간이에요. 그럼 2번은 뭐냐면, 보세요. 자체 사업은, 일로 와보세요. 혼자 하니까 사업 수행 속도는 빠르지만 위험하죠. 맞나요? 근데 여럿이서 하면 그냥입니까? 좀 안전합니까? 근데 상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을까?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사업 시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이해 조정이 어렵고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자, 하나 남았어요. 좌측에 계시면 토지 신탁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신탁이 있다? 토지 신탁. 찾으셨습니까? 자, 이걸 이제 보는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자체 지주공동 토지 신탁이에요. 컨소시엄이 있는데, 그럼 토지에 대해서 신탁합니다. 토지 신탁에 대한 우리가 개발이죠. 개발 신탁을 하는데, 개발 사업 방식인데 가볼게요. 아까요, 사업 위탁 수탁은 소유권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안 넘깁니다. 그런가요? 근데 얘는 토소가 소유권을 넘겨요.
근데 우리 공시법 교수님이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려요. 그래서 형식상, 사실상,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전되게 되면 자, 신탁회사가 개발업자예요. 그래서 얘가 위탁자면 얘는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간에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토지가 그냥요 넘어갔어요. 그럼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토지 소유자가 되고 아까 사업 수탁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토지 소유자가 제공하고 자금도 얘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합니까? 그럼 자금 조달을 얘가 할 수 있죠? 자금 조달을 우리가 자기 신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겁니까? 요 수탁자가 합니까?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하죠? 모든 명의를 사업 명의, 예명의로 가는 거죠. 근데 관리 입장에서는 책임이 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사실상이야, 형식상이야? 그냥이야, 돌려줘야 돼. 나중에 수수료를 먹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도요, 얘랑 똑같이 그냥입니까? 수수료 생깁니까? 생기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안 생겨. 생기죠. 수수료 생기고 신탁회사가 지분을 공유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다시 할게요. 자, 지금 토지 신탁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이야 소유권이 넘어가. 토지 소유자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한테, 위탁자한테 위탁하죠? 그럼 신탁회사가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지 명의로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3번 신탁 계약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사실적으로 넘어갔어? 형식적으로 넘어갔어? 그럼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는 소유자한테 수익증권을 교부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수익증권을 교부해요. 수익증권. 그러면서 자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업기간 내에 자금이 필요한 수익증권을 활용해 아까 이거 많이 봤던 거 아니야? 신탁증서금융 있어? 그다음에 담보신탁. 담보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개발사업의 운영성과는 토지 소유자가 정한 제3자의 수익자한테 기속된다. 지금 제3자의 수익자라고 돼 있죠? 그 제3자의 수익자한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수익증권, 이 소유권자에게 수익을 또 줄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얘 그냥이야. 얘도 수수료 먹어. 개발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처분 신탁이 아닐 경우는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잘할게. 여러분 우리 일식집 가면 그냥입니까? 메인 요리가 있죠. 그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 사업 수탁 방식, 토지 신탁 방식. 이 세 가지가 메인이에요. 그럼 볼게요. 등가 교환은 봐요. 등가 교환은 그냥입니까?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한 겁니까? 수수료를 먹었어요. 지분을 공유한 거예요. 공유했고 사업 수탁이나 얘나 그냥입니까? 수수료를 먹었습니까? 지분을 공유한 게 아니죠. 이해 갔나? 야매를 원하세요? 제가 어디 컨설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수수료를 안 줘요. 내가 그냥이야 열받아. 열받아갖고 사업장 가갖고 책상을 쳐요. 책상을 쳐봐요. 쳐봐. 탁. 탁이 있어야 수수료가 붙어요. 뭐가 있어야 수수료 붙는다? 탁. 여긴 탁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전도 좀 하세요. 자, 수탁 있어요? 수수료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지금 즐기자. 15분 남았어. 자, 여기도 탁자 붙나요? 뭐가 붙죠? 수수료 붙는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러면 지분을 공유하진 않겠죠. 그런가요? 근데 등가 교환 방식은 탁자 안 붙었죠. 수수료 붙어요? 안 붙어요? 지분을 공유한다는 게 가장 메인입니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사업 수탁은 뭐 이렇게 책을 보세요. 저리 좀 봐요. 책을 자꾸 어디서 보고 있어. 저 보기가 싫어요? 나 보기가 엮어? 가일 때는 거의 보내줘. 자, 책 좀 보자. 어디다 그렇게 막 하는 거야? 탁 적는 거야? 탁 여기서 봐. 자, 이리 와요. 탁 붙었어? 뭐가 안 붙어? 지분을 공유하죠.
등가 교환이라는 것은 같은 가격으로 지가 집을 가져가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탁이 붙었습니까? 수수료 불쌍하죠. 맞나요? 근데 사업 수탁과 토지 수탁에 대한 다른 점은 사업 수탁은 뭡니까? 소유권이 이전 안 됩니까? 안 되죠. 신탁은요. 이전된다는 게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빨기 씻기 전에 프린트로 빨리 가봐요. 어머 다 까먹겠다. 자, 그래서 오늘 1번 풀었죠? 2번 풀었죠? 2번 안 풀었어요? 풀었고 3번 풀었고 자 4번 이따 풀 거고 5번 풀었죠? 6번 갑니다. 6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이게 자체 개발하고 지주 공동을 바꿔냈거든요. 그럼 제가 자체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저를 실망시키십니까? 자체 개발에 개발 사업 나오면 돼? 개발업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팩트를 못 잡겠어요? 자체 개발은 개발업자 나오면 돼? 그럼 개발업자까지 분산하는 건 지주 공동 사업이죠. 아시겠습니까? 얘기 좀 해요. 그 다음에 7번이 맞나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자, 틀렸죠? 토지 수탁과 사업 수탁은 형식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 보고 얘기하세요. 사업 수탁은 뭡니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신탁은요. 이전된다는 게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바리?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로 가볼게요. 520으로 가십니다. 525 가셨어요. 가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신개발과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신개발은 그냥입니까? 도시 외곽을 개발합니까? 3기 신도시 개발한다는 얘기 들으셨어? 근데 재개발은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도시 안쪽을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시행 방법에 따라 다른 건데 재개발에다 별표 쳐보세요. 재개발이 더 잘 뜨는데 재개발에 따른 시행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소극적이고요. 가장 소극적인 게 있고요. 가장 적극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건 보존 재개발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찾았나? 그 보존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아직 신도시는 노불량화가 됐어요? 발생이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럼 미리 사전에 보존할 수 있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죠. 그냥입니까? 굉장히 소극적입니까? 소극적이죠. 미리 보존하니까. 그럼 사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좀 찾아보세요. 예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사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존이에요. 가장 소극적이고 어떻습니까? 보존을 또 선진국에서 보존을 많이 쓰고요. 철거라는 거 찾아보세요. 철거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입니까? 완전 쓸어버리는 거죠. 환경과 시설물을 대체하는 거죠. 찾았어요? 완전히 대체. 그러면 개발업자한테는 좋지만 문화재 같은 게 무너지겠죠. 개발도상국에 많이 써요. 그럼 개량하고 수복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수복이 조금 소극적이고 개량이 적극적이에요. 그럼 수복은 우리가 역사적 유물이 오래된 아테네 같은 유물이 많은 데는 다 뜯어 고칩니까? 요인만 제거합니까? 자, 따라서 요인만 제거. 그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시설 그대로 보존하면서 요인만, 불량한 요인만 제거를 하고요. 요인만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개량이라는 자체는 수복의 일종인데 거기 보시면은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두 번째 보시면 기존 시설이 확장 있어요. 확장 개선 첨가라는 게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복보다는 그냥입니까? 좀 적극적입니까? 적극적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그럼 단어를 이제 찾아내시는데 잡니다. 다음에 보수 개철 보존이 제일 그냥이요 소극적이에요. 철거가 제일 적극적이죠. 그래서 철거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장 적극적이어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제 보존과 수복 개량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전면 재개발이라면 이게 부분 재개발이에요. 부분 재개발. 자, 여기 앉아 있는 여성분들 재개발 하시죠. 성형외과 가시죠. 그럼 재건축이라고 할까? 그럼 자, 갈게. 보존이라는 것은 아직 젊어요. 아직 늙었어요? 젊어요. 젊죠? 그냥입니까? 마사지 받으러 갑니까? 사전에 방지하고
철거는 그냥이야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죠. 성형외과 갔더니 다 고치래. 답이 안 나온대. 그냥 집을 팔고 그래. 자, 다 고쳐준다고. 그럼 그냥이야 철거는 완전히 제거야. 완전히 제거죠. 그럼 수복과 계량 중에서 어떤 게 더 좀 강합니까? 계량이죠. 수복은 그러면서 요인만 제거. 그러면 주름살이 났으면 보톡스 맞죠? 근데 계량은 그냥이야 이 코를 첨가해. 첨가시키고 이것도 확장시킬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계량.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은 어떤 재개발에 속하십니까? 보조는 개인 생각이시고요. 어떠라고 했더니 야 너 철거야 막 싸우던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따보세요. 사전 보전 그럼 사전 나오면 보존 찍으셔야 돼요. 전자가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완전히 제거는 뭐죠? 철거죠. 따보세요. 개선, 계량. 그럼 개선이 나오면 계량 찍으시죠? 그 요인만 제거하면 수복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순서대로 갈게. 완전히 제거 나오면 철거, 개선 나오면 계량, 요인만 제거, 수복. 자, 사전 방지, 보존 찍으셔야 돼요. 찍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프린트로 가시게 되면은, 자, 그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11번 있나요? 11번? 11번이 맞나 틀렸나 한번 보세요. 11번. 어떤 키가 요인만 제거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뭐 찍으셔야 돼요? 수복 재개발입니다. 보존 재개발이 아니에요.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525페이지를 마무리하는데 525페이지 보시면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개발 유형이 다르답니다. 지금 525페이지 가셨어요? 그러면 자 갈게요.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단순 개발 방식은 자 지주가 토지 소유자 지주가 자력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공법 시간에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라는 게 있죠. 변경을 해서 지가 자력으로 해요.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불변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따보세요. 환지 방식이 나와요. 공법 시간에 채비지라는 얘기 배우셨죠? 환지 방식이 가장 유력해요. 환지 방식. 그 환지 방식은 우리가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흡수통합되는데 옛날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자체는 갑돌이 땅을 토지로 구획을 해줘요. 대지로 유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채비지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럼 보류지라는 것도 배우셨죠. 그래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것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게 채비지예요. 그러면 이걸 충당하고 나머지 걸로 돌려주죠. 그럼 매각합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합니까? 재분배하셔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권리가 축소돼요. 근데 들어보시면요. 자, 이 방식이 투기가 발생해서 지가가 7배나 뜁니다.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개발시설이 미비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 다음에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70년대 이걸 많이 썼는데 매수 방식을 80년대부터 써요. 안산이나 목동 신도시, 우리가 판교 신도시도 우리가 매수 방식으로 가죠. 3기 신도시 아세요? 수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택지 공용개발이에요. 택지 공용개발 사업, 신도시 사업입니다. 신도시. 그럼 땅을 그냥 해요?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게 되면 계획적인 토지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방식이다? 매수 방식, 수용 방식이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고요. 절차가 간단해지면서 투기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요즘 이 보상을 실거래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민원이도 우려될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통화량이 팽창되잖아요. 그럼 그 주변 지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좋은 정보를 제가 얘기하는데요. 3기 신도시 들어보셨어요? 그럼 그 정부가 수용하게 되면 주변 땅값이 어떻게 돼? 그럼 알아서 하세요. 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합쳐서 혼합 방식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혼합. 여기까지만 갈게요. 합니다. 자, 지금 단순 개발 방식 있죠?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으로 자력 개발을 해요. 토지 소유권은 그냥입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따라서 권리 불변. 근데 환지 방식은 택지 개발 수법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얘기했나요? 얘가 잘 나옵니다.
환지 방식은 택지 개발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해서 미개발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 토지 택지를 환지에 대해서 간보유리라는 자체는 어때요? 예전에는 메다로 쟀지만 보라는 것은 거리죠, 그죠? 그럼 거리가 줄어들었다는 건 축소됐다는 거예요. 원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합니까? 재분배합니까? 그럼 개발 사업에 대한 원토지의 소유권이 권리가 축소되죠. 얘기해봐요. 그래서 매수 방식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건 전면 매수입니까? 수용 절차가 필요하고 택지 공영 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개발 사업이고 개발 토지를 제3자의 실수요자한테 분양해서 원토지한테 소유권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죠. 그런가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보통 실거래를 해요. 보상을 공시지가로 해줘요. 보상 과정에서 사업 수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갈등의 문제가 생기겠죠. 이해 갔나요? 혼합은 누가 누구 합친 거죠? 환지하고 매수를 합친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박스까지만 갈게요. 택지 공영 개발과 토지 구획은 아직 보지 마세요. 제가 3, 4월 달에 다시 체크해드리고, 환지 방식은 토지 구획 전이고 매수는 택지 공영 개발이라고 돼 있나요? 환지는 그냥입니까? 원토지 소유한테 환지를 합니까? 매수는 제3자 실수요자한테 분양을 하고요. 환지는 이제 그 개발이익 환수를 이제 간보유를 하고, 이제 매수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로 한다 그랬죠.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권이 그냥입니까? 권리가 축소됩니까? 매수는 소멸되죠. 근데 환지 방식은 그냥입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까?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제한이 있죠. 그런가요? 근데 매수 방식은 그냥입니까? 사업 주체의 자금 부담이 많습니까? 많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프린트 갑니다. 딱 하나만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는데요. 자, 프린트에 아까 11번 풀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갑니다. 4번까지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나 틀리나 보세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환지 개발이잖아요. 그럼 사업부 개발 토지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을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에 매각합니까? 재분배합니까? 재분배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528페이지서부터 갈게요. 부동산 관리부터. 다음 주에는 528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관리 찾으셨죠? 그래서 관리 파트와 마케팅은 좀 빨리 진행해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입문과정에 안 했죠? 다음 시간에 감정평가를 좀 자세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